저는 수뇌받은 블록체인 업체의 박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내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세상인데요. 거의 1년 동안 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 군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중복된 내용이 좀 있을 건데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석유산업부에서 지금 주로 아마 그쪽 관련된 산업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이라든지 제목도 비트인데 비트코인에서 나온 것 같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고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블록체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금 그 생각이 흔히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을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얘기하면은 생각하는 바가 암호화폐로 가세요.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른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암호화폐로 가세요. 그리고 암호화폐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비트코인으로 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멈춰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이름 없는 것까지 합치면 수십만 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름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4천 종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게 사실은 한 30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암호화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만 아니면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시려면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블록체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하나의 오해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제 분산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블록체인과 분산업장은 또 다른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블록체인은 뭐냐라는 걸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쉽게 생각해서 블록체인은 뭐다? 그냥 컴퓨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컴퓨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말씀드릴 주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컴퓨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는 봐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새로운 컴퓨터 블록체인 세상을 우리가도 엄청나게 바꿀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가 바꾸는 세상의 특징이 뭔가? 그거를 이제 오늘의 제목이 탈중앙화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은 거쳐나죠, 탈중앙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탈중앙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거를 저는 이제 블록체인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현재 우리가 지금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생태계를 저희는 사이버 경제 또 인터넷 경제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가 만드는 경제 생태계가 생길 거예요. 그 경제 생태계를 저희는 블록체인 경제. 근데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 경제라고 얘기해요. 사이버 세상의 컴퓨터에서 만드는 사이버 세상의 경제를 사이버 경제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를 블록체인 경제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용어를 한 20%까지 쓰고 나머지 80% 전문가들이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암호 경제라는 용어를 써요. 왜 갑자기 암호 경제라는 용어를 쓸까? 그 속에 암호화폐 경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뭐냐? 새로운 컴퓨터입니다. 근데 앞에 수식의 두 개가 있죠. 글로벌하고 신뢰할 수 있대요.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 블록체인이라는 또는 암호화폐라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럼 그 컴퓨터가 어떻게 바뀌냐? 탈중앙화 세계로 바뀔 겁니다. 탈중앙화 세상으로. 그때 그러면 정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SNS 같은 사회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한번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이제 경제 쪽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뭐냐? 미래 세상에 인프라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는 분도 제법도 별로 없으세요. 그냥 비트코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발행 모양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이제 연방은행들이 되겠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적으로 어떤 신뢰기관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기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야, 화폐 발행을 누군가가 독점을 해야 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발행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P2P 아마 시스템을 생각한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시초고요.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발행 권한을 탈주가 있어요. 정부나 여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화폐가 있다는 게 누군가 발행을 했겠죠. 발행하는 화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화폐 발행하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것 뿐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만든 암호화폐 이변적으로 화폐가 유통이 되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줘야 돼요. 그 화폐의 진위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 원래 화폐 발행 기간이 발행하면 진짜고요. 화폐 발행 기간이 발행하면 가짜예요. 그 화폐 발행 권한하고 연계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산업자나 블록체인만 생각하시지 비트코인 저 밑에는 거래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중지불이죠. 이게 디지털 정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걔는 또 화폐가 아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분산업자이고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어느 부분에는 블록체인 컨셉이 없습니다. 분산업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분산업자인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원래 나오게 된 개념은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분산업자 개념,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업자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비트코인 메커니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태계입니다. 제가 생태계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야,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하는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약을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또는 경제를 놓아서 금융이든 물류든 의료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경제가 들어가는 생태계, 정치가 들어가는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현재 모든 생태계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하나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저희는 TTP라는 용어를 씁니다. 트러스트 서드 파트라고 하는데 제3의 신뢰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위 이제 시스템적으로 여러분 서버가 있어야 돼요. 서버 앤드 클라이언트 모델이 현재 생태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보여준 건요. 왜 TTP가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TTP라는 게 제3의 신뢰기관. 왜 우리는 누군가의 신뢰기관을 가정을 해야 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신뢰기관의 문제를 일으킨 건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TTP를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특정 신뢰기관을 해체하자는 게 비트코인의 원래 목표입니다. 그래서 P2P, 신뢰기관이 없이 우리끼리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없이 클라이언트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연애 먹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살다 또 무식한 유시민이가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따지는데 그건 전혀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P2P로서도 신뢰성이 화폐보다 신뢰성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 중요한, 신뢰성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중요한 화폐 시스템조차도 소위 말하는 신뢰기관 없이도 우리끼리 합의만 할 수 있다면 P2P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최초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화폐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태계를 서버의 클라이언트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닌 P2P 모델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안을 하나 가진 거예요.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P2P로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돼요. 저한테 대안이 있으니. 그럼 바꿔봤더니 이 P2P 모델은 별로 우리한테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가치로서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럼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꿔봤더니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바꿔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국가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P2P라는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치를 본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2008년이고요. 지금 10주년입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가 한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의 주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P2P 모델로 바꾼 거예요. 그걸 해봤더니 결론이 뭐다? 좋다예요. 좋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요새 대세가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생태계를 P2P로 바꿔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Y가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석학자들이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왜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논쟁해야 될 건 How입니다. 어떻게 잘 바꿔야 될 건가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왜? 모든 시스템은, 모든 개념은 최초에는 목적 P2P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그것만 생각을 했지 달성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 깊이는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럼 그걸 우리 같은 이제 후세들이 그걸 개선하고 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튜링이랑 알람 튜링 이 장표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컴퓨터 하면은 그게 이과든 문과든 컴퓨터를 알든 모르시든 컴퓨터 하면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게 프로그래머 권한하는 거 떠올려야 돼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할 수 있다. 그리고 알람 튜링한 사람이 누구냐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컴퓨터를 만든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컴퓨터를 가지고 뭘 우리에게 보여줬냐면요. 자기가 만든 컴퓨터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증명했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증명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튜링 컴플리트스라고 얘기합니다. 튜링 컴플리트스, 튜링 완전성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비트코인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튜링 불안전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재 중앙투명 방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P2P로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응용을 다 바꿔야죠. 근데 비트코인은 튜링 불안전성화돼요. 그 말은 뭐냐면 쟤는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비트코인의 문제점. 그래서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걸 얘기할 때 프로그래밍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하지 않습니다. 요 문제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생태계를 P2P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보고 모든 응용 분야가 가능한 정말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개념을 도입한 개념. 그게 이정입니다. 그래서 이정이 부탁이라는 젊은 애가 비트코인의 그 문제점을 보고 이 비트코인의 요 기술적인 개념이 결국 뭐가 되느냐? 컴퓨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컴퓨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컴퓨터가 돼야지만이 걔는 모든 응용 분야에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튜링 완전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튜링 완전성으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확대 해석합니다. 이 순간 이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화폐 시스템에서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정립이 됩니다.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그냥 분산업자가 사용한 화폐 시스템이고요. 이드룸으로 와서야 컴퓨터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프로그래머를 하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서비스나 생태계는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의 정의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은행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계세요. 계속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분산업장하고 동일시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분산업장하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결제를 자세히 보세요. 금융결제 블록체인의 정의를 보시면 분산업장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분산된 네트워크에 저렇게 중앙서비스 모든 자료를 공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뒤에 있는 말이 뭐냐? P2P예요. 첫 번째 말이 뭐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금융결제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모르고 있길래 저렇게 문장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이란 이거예요. 거대한 연산 능력. 연산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라는 게 연산 기계잖아요. 금융결제는 블록체인은 컴퓨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뭐가 붙어. 근데 거대하대 글로벌한 컴퓨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로벌한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분산된 네트워크의 컴퓨팅 자원을 모았대요. 분산된 네트워크 컴퓨팅 자원이 뭐예요? 컴퓨터예요. 분산되는 컴퓨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벌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게 만능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학술적 정의가 뭐냐?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쉽게 이렇게 생겼어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뭐냐? 버추얼 컴퓨터입니다.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놓고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원하는 것.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 정의입니다. 그럼 누가 그래야 그게 돌아가느냐? 실제 여러분은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뭐냐면 그게 최초의 랩스터고요. 토렌토고 요즘 말하는 넷플릭스예요. 서버가 없는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P2P 파일 공유 시스템을 블록체인 컴퓨터적으로 정의드리면요. 글로벌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거기에 메모리만 공유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컴퓨터에 CPU까지 공유하자는.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의 뜻은 P2P 컴퓨터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만드는 거 쉬워요. 블록체인 컴퓨터 갖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 모아놓고 여러분 친구들한테 컴퓨터 하나씩 가져라고 해요.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동작하게 만든 모집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블록체인 컴퓨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이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들 때 모든 컴퓨터, 어떤 컴퓨터든지 내가 만드는 블록체인 컴퓨터 구성 요소가 되는데 제한을 안 거. 아무나 들어왔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퍼블릭이고요. 프라이빗은 뭐다? 그냥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인 컴퓨터.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친구끼리 모여서 몇 개의 컴퓨터로 블록체인 컴퓨터 만드는 그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어쨌든 뭐다? 컴퓨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제가 그냥 제 컴퓨터 혼자 살아가고 있으면 미국에 있는 제 친구의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서비스단에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요, 블록체인 컴퓨터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룰이 있겠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룰이 있겠죠. 미국에 있는 제 친구의 컴퓨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짓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점에서 트러스트가 확보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각을 여기 맞추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건 전화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말이 폰이지 스마트폰은 컴퓨터예요. 원래 전화기는 옛날 우리가 쓰던 전화기죠.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가 된 거죠. 얘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어야 돼요. 얘를 쓰려면.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별도적인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 뭐냐?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프로그래머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어요?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의 스마트폰 생태계입니다. 이 중에서 저 소프트웨어 쪽이 아마 오늘 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되겠죠. 이 개념하고 블록체인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이 블록체인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도 있어야 되죠. 컴퓨터 언어가 있다는 얘기 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래머라는. 그 소프트웨어 이름을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스마트 계약이란 뭐다? 탈중앙화된 자동 실행 계약, 강제적 실행 계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 계약은 뭐다? 소프트웨어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는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대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대배 정의에서 앞에 뒷자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데 앞에 뒷자가 탈중앙화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뎁스토어, 그 대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앱스토어가 있듯이 뎁스토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뎁스토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으려면 앱스토어에 가서 여러분 원하는 서비스의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블록체인도요. 블록체인도 뎁스토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경제 생태계 이론으로 참여하시려면 그 뎁스토어에 가서 그냥 뎁만 다운로드 받으면, 원래만 다운로드 받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블록체인을 저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뭘 하고 싶은 거냐?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4차 산업혁명의 원인은 데이터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 경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경제를 다루고 싶은 게 블록체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란 기능이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이 없으면 저는 컴퓨터를 안 봐요. 블록체인을 안 봅니다. 이 블록체인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탈중화된 자동화 조직 기능. 이 4가지 기능을 왜 줬을까, 블록체인이?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아마 나가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암호화폐 쪽입니다. 암호화폐가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인터넷 컴퓨터 쓰고 네이버를 쓰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벤더가 카페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네이버에서 여러분에게 기본 기능을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를 사용할 줄 알기만 하면은 카페하고 벤더 쉽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컴퓨터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은 기본 기능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만드는 거, 블록체인 컴퓨터를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면은 네이버에서 벤더나 카페 만드는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제가 아까 뭐라고 정했습니까? 탈중화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근데 왜 이름이 계약일까? 저 소프트웨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스마트 자산이 뭔지, 스마트 자산에 대한 기능도 있습니다. 저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그래서 블록체인이 원하는 경제는요, 저 4가지 기능 가지고,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다오 기능을 가지고요. 스마트 자산, 디지털 자산이란 뭐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경제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 스마트 자산으로 블록체인을 등록을 합니다. 오브젝트가 생긴 거죠. 그럼 그 디지털 자산에 등록이 되면 스마트 계약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는 거라 그랬죠. 아마 대부분은 거래할 겁니다. 거래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자산을 매니지할 거예요.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될 거고요. 그 거래가 되면 지불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불수단 때문에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준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터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라는 인프라가 되겠죠?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 같은 똑같은 컴퓨터고요. 그 위에 스마트 자산으로 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 자산으로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등록을 시키고요. 그 등록된 거를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는 세상. 즉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고요. 다오는 뭐냐? 다오는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그 생태계에 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가 그 플레이조차도 P2P를 원하는 거예요. 즉 블록체인 컴퓨터는 바로 블록체인 세상에 탈중화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원하는 게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암호화폐가 없으면요, 저 블록체인 산업이 육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가 그래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있대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암호학이라는 걸로도 만들어집니다. 제가 암호학 박사고요. 제 박사 논문 중에 주제가 하나가 암호화폐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거는 기술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때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거죠, 저는요. 이게 뭐냐면 뎁스토어입니다, 그 용어. 아마 혹시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요, 이더럼.org라는 이더럼 홈페이지를 가십시오. 그 홈페이지에 계속 나열하는 문구를 읽어보시면 그게 제가 앞에서 말한 4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기능을 가지고 블록체인, 아까 제가 말한 스마트 계약에서 덱을 만든다는 개념을 현재 우리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엠마니의 개념으로 동일시하라고 말씀드렸듯이, 요게 좀 이해가 되시면 이게 뎁스토어입니다. 현재 가만히 보시면요, 2017년 12월 19일 날 덱, 소위 앱스토어에 있는 앱의 가지수입니다. 덱스토어에 있는 덱의 가지수가 몇 개냐? 757개예요. 1년 전에. 1년도 더 전이죠. 근데 지금 10월 22일인데 2089개고요. 제가 아침에 또 확인해보니까 2200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장 속도를 보라는 거죠. 2018년 올해 한 해만,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덱 생태계가 3배가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거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아직도 가만히 있는 거죠. 이 2천 몇백 개의 덱 중에서 우리나라 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불러줘도 와서 강의하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덱생태계, 블록체인 산업의 시장을 쫓아가고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이 분리 가능하냐 안 하냐.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칭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금융권 비즈니스, P2P 비즈니스가 몇 개나 33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트레이드 관련된 게 또 63개가 있고요. 에너지 관련된 게 15개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록체인은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컴퓨터에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왜 블록체인을 제2인터넷이라고 하느냐? 블록체인 컴퓨터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수의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즉 블록체인은 구성으로서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은 컴퓨터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 이거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물리적 시장에서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사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입니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돼 있죠. 국방망, 핵망, 그다음에 금융망, 교육망 많습니다. 5개 기관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거기에 51조 원 돈을 투자해서 지금으로 하면 500조예요. 그 돈을 통해서 우리나라 IT 인프라 강국이 됐죠. 근데 제가 꼭 따지고 싶은 게 그 훌륭한 IT 인프라에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건가요? 구글이 우리나라 건가요? 알리바바가 우리나라 건가요? 우리나라는 IT 관련 산업에서는 후진국입니다.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IT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IT 인프라 강국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그 훌륭한 IT 인프라를 두고서 왜 IT 강국이 안 됐을까? 뻔한 거잖아요? 정책을 잘못했겠죠? 확실을 못한 거죠? 구제 철폐를 못한 거죠? 지금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이버 세상에서, TTP 사이버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T,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IT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훌륭한 IT 인프라를 가지고 블록체인 인프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세계 최고로 가장 짧은 시간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제2의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프라 깔면 뭐합니까? 인프라 깔면 뭐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관련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IT 인프라에 올라가는 IT 관련 산업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경험이 인프라 되살려서 블록체인 인프라 강국이 돼야 되고요. 실패한 경험, IT 관련 산업 육성을 실패한 걸 받는 것을 삼아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을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는. 그거를 여러분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술협회 해야 되겠죠? 누가 그래요? 아까 어떤 사회자분이 블록체인이 금융을 넘어서 물류가 되고 이러가 된다고 하죠? 아니요. 블록체인은 이런 분야는 뭐겠습니까? 에브리싱이에요. 왜? 걔는 컴퓨터니까. 문제는 어떤 분야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외국은 깃발을 꽂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소프트웨어 산업체들도 블록체인을 괴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블록체인 산업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니까. 물리적 세상에서 사업하시다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컴퓨터에서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블록체인 세상에서 스마트 계약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블록체인 많죠? 똑같아요. 블록체인 컴퓨터잖아요. 현재 세상에 컴퓨터가 하나인가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PC도 있고, 서버도 있고, 메인팩도 있죠. 운영체제도 하나인가요? 윈도우즈 있죠, 맥 있죠, 유닉스 있죠, 리눅스 있죠.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도 컴퓨터가 종류마다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있고, 메인팩도 있고, 서버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컴퓨터가 살아날 것이냐. 여러분 다 윈도우즈 OS 쓰잖아요. 맥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자들은. 맥 OS가 좋은 건지, 윈도우즈가 좋은 건지, 그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컴퓨터도 어떤 컴퓨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쓸지는 시장이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종류가 많아,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언어 얘기할 때 하나인가요? C 있죠, 자바 있죠, 코벌 있죠. 요새 뭐 파이썬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솔리드가 있는 거고, 다른 블록체인 그 컴퓨터들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자바, 이런 랭귀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록체인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이해 못하신다는 거는 컴퓨터를 모르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잘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법은 잘하세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 하시는 분, 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동작 방식 하시는 분 모르시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블록체인 컴퓨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하셔도 돼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 모른다고 스마트폰 활용 못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몰라도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컴퓨터를 인지하신 다음에 블록체인 컴퓨터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서 말이 많아요. 난제가 있대요. 난제 있죠. 현재 컴퓨터도 아직 시큐리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기술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할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없으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말로 가장 큰 건 뭐냐, 정말 제가 제목이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인데 블록체인은 P2P 세상을 원합니다. 탈중앙화 세상을 원합니다. 지금 제가 뭐 철학적이나 이런 가치를 논하자는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징이 탈중앙화입니다.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말하는 일반적인 현재 블록체인 컴퓨터들의 탈중앙화 특성이 계속 훼손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탈중앙화 특징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것도 블록체인 현재 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탈중앙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성능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블록체인 컴퓨터 성능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최고의 성능은 비자 무슨 초당 40만 트랜잭션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웬만한 서비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속도는 초당 1500TPS입니다. 1초에 1500건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성능 진짜 합니다. 그리고 정보보도 갑니다. 이거예요. 윈도우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윈도우 세상하고 사이버 세상의 문제점은 윈도우 세상의 배경이나 부여나 중요한 문제를 인터넷이 원래는 정보의 공유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고 정보 효율성을 줬는데 갑자기 인터넷이나 컴퓨터 현재 세상의 주관점 때문에 정보의 독점이 되죠.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되죠. 블록체인 세상은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위 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사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용어가 공동경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공동경제 얘기 많이 하죠. 블록체인 인프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오해하시는 게요. 블록체인에 가버넌스를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만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죠. 컴퓨터가 만능인가요? 컴퓨터는 just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은 just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쓰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P2P 세상이 왔다 하더라도 정부가 걱정을 하세요. 모두 일반적인 사람, 그러면 뭐 정보가 필요 없고 은행이 필요 없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P2P 세상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아무 데나 막 하면 됩니까? P2P 세상이라고 거기서 무기 거래하면 되겠어요? P2P 세상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마약 거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락하시겠어요? 그건 사회적 합의 문제라는 거예요. 블록체인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가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세워야 되고요. 그 거버넌스를 만족시키는 블록체인 컴퓨터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들하고 만들고 싶은 미래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